부동산으로 부를 키우는 부동산 농부 전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금이에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들어갈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때 보증금을 주인한테 100% 잘 받아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가 되지만 가끔 뉴스에서 보면 깡통 전세니 전세 사기니 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증금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로 집을 얻는 과정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은 집을 구해야 되니까 집을 구할 때, 계약할 때, 그리고 잔금을 주기 전에, 잔금을 입금할 때, 잔금 후에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그때마다의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 전세를 얻을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 것 같아 가지고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집을 구할 때 그리고 계약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겠죠.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시러 다니시다 보면 집은 되게 좋은데 가격이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경우를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야, 아싸, 내가 좋은 집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건 내게 위험이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뉴스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세입자들을 낮은 금액으로 유인해 가지고 3중, 4중, 5중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가지고 튄 경우죠. 이건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굉장히 낮다면 의심의 눈으로 보시고 왜 낮은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가격이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사유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지하게 좋은데 가격은 엄청 싼 그런 물건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인데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주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시별로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외견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둘 다 빌라나 연립주택까지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다가구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계약을 할 때에는 전세를 들어가실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주인이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다 세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서 보증금들을 다 받았죠. 그래서 보증금을 내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총액을 계산해 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총액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출금까지 있다고 그러면 대출금까지 합쳐서 이게 그 건물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총액과 대출금을 합쳐가지고 그게 건물 전체 매매 가격의 7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무척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뭐 새로 들어가는 건데 그 건물이 뭐 얼마가 되는지, 보증금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좀 확인하고 계산해보고 안전하실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죠.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되면 계약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계약을 하실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내가 계약하는 상대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의 소유주와 현장에 계약하러 나오신 분이 동일인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중개사님들이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데 본인의 눈으로 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서 주민등록 번호와 계약서상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고 또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 보면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계약을 대리인이 하러 나온다면 더욱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미리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가져오도록 부탁을 하고 위임장을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해 주신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계약이 맞는지 임대인과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치르는 게 좋고요. 그런 통화를 녹음을 해 놓는다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개사의 자격과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격이 있는 중개사무소라면 중개인의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그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손실액 전체를 중개사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자격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적법한 중개사 사무소라면 모두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뭐 공제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일반 동네 중개사의 경우는 1억 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모든 손해액을 다 보상받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선 1억이라도 빠른 시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니까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 들어갈 때 주의사항,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부를 키우는 부동산농부 전소장이었습니다. 또 만나요.